뽑았습니다. 공통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가능성들이 높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더욱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그걸 보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은 여러 후보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대통령 자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에게 드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우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정군 비상경제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토 수복 작전에 적극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경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의 주머니가 너무 얇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계 소득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고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실 것인지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우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기업이 일자리와 그리고 국민 소득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강성 기종 노조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의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민 복지를 강화를 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중심의 복지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장에 가서 제가 그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민생 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님이 좌파 경제학이나 좌파 그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때 그때 정책총괄팀장을 하면서 줄푸세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좌파는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 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 저에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재벌 개혁하고 노동 개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벌을 개혁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줄푸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줄푸세 그거 할 때 정책총괄팀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총괄을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하고 줄푸세 중에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끝끝내 후보하고 의견이 달랐고요. 그리고 세금 줄이는 거는 저는 본래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세금 줄이는 거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강남 좌파라는 그 평은 어떻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런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가 저는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께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 심 후보께서는 이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네. 사실 우리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의 정규직보다 지금 많죠. 그래 돼 있죠.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이 차별 해소를 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요? 그건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가장 해고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연동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 19초 사실 홍준표 후보 말씀. 담배세라는 게 여기 이제 있잖아요. 담배세라는 거는 서민들이 주로 그 홧김에 또 담배를 못 끊어서 이래 하는 건데 서민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국고를 채운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 담배세 인하하는 거 한번 주장해 주시죠.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 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거는 구호는 서민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서민과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저는 꿈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직 속 서민청년군안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민의 삶과 예한을 대통령이 직접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나 기업에 대한 인상은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금기사항인 민노총과 정교조를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진조 어려운 사태, 무상급식 파동을 통해서 강성 기종노조, 정교조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파 스트롱맨 시대입니다. 결기와 강단으로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서 이제 핵 균형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보궐선거를 하면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업무 파악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도정을 파악하고 일주일 만에 안정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보궐선거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한 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에 처하고 또 경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위기를 진정시키고 골고루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그런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잘 들었습니다. 1분 30초, 1분 30초 답변과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께서 질의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산업단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골고루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이제 지역과 밀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들도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약화되고 쇠락해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밀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사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이래 저성장이고 또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그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가 제시한 통계 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성 기종노조의 그 기득권 폐해 그것부터 타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이제 이루어져 오다가 지금은 항공, 나노, 그리고 해양 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을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을 말씀드린 건 대기업보다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중소기업들, 정말로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자꾸만 어려워지고 지금 R&D 투자도 못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 제대로 육성할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제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부를 또 설치한다고 다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각각 의뢰 관계를 조정해주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R&D 역량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떻게 강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거기 투자를 하게 되면 감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소기업이 감세한다고 R&D 역량이 커지겠습니까? 아니, R&D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중소기업을 경영해 보셨으니까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고개를 잘 듣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18초 남았으니까 좀 더 하실 말씀 하시죠. 예, 지금 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업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자칫 역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일자리 정책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홍 후보님, 아까 기업을 범죄시한다 이런 말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무슨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알고 재판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 재판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대부분에 그런 안 말이 가십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기환송하는 데입니다. 예. 저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저는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거래를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죄 헌법학자들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거는데 자격을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대통령이라면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다루는 거는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하는 잠깐만 거는 멈춰주시고요. 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계속 유승민 계속 후보. 하여튼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집중해야 될 대통령이 자기에 예, 관한 물론 문제. 그렇습니다. 그 예. 뭐 맞습니다만 어떤 것도 정책과 무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념도 정책과有관하고 정치도 정책과有관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검증은 나중에 예. 나중에 검증 시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그리고 9일 날 11시 57분에 도지사를 사퇴하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거제, 창원, 경남 지역을 다녀보니까 조선산업의 부실화 때문에 경남 경제가 뭐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경남에 도지사가 없어도 됩니까? 조선산업은 도지사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아니 그럼 저 조선산업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아니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문제를 살리는데 예. 그 저 도지사가 역할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이미 처음에 다 해놨습니다. 14개월 동안 전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다 자, 됐습니다. 예, 이승민 후보 시간 다 됐고요. 7초 남았으니까 홍준표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셔도 성장 과정을 얘기하셔도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은 구체적으로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의 타당성, 실효성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이번 토론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 후보의 자질, 이념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아니 도지사 하시면서 예.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니셨으면은 경남 도민들께 석고대죄라도 하고 사퇴하셔야 될 분이 그 또 꼼수 사퇴를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이건 좀 너무 좀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나오셔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예.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상정 후보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미 30초 이상을 쓰셨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후보의 자질, 리더십,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문제는 그게. 토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미 각 후보들 간의 룰 미팅에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논쟁이 재밌는 논쟁이 진행되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홍 후보님 같은 시간은 경우에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자격과 자질에 정책을 대한 논의할 검증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부터 먼저 따져야 그다음에 그러시면은- 뭐 잠깐 정책을 이야기할 수 기다려주십시오. 있죠. 네. 홍준표 후보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은 정책과 관련한 심 후보님의 생각을 1분 30초 동안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 검증, 자질 검증은 일단 답변하세요. 잠시 뒤에 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거는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죠. 예, 예. 그러면 대선에 나오셨으면 4월 9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그 세 분은 대선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나오셨으면 당당히 사퇴를 하고 그래 대선에 임해야죠.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그럼 앉아서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심상정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래갖고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서 뭐 보궐선거를 없앴다. 그것을 갖다가 꼼순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왜 사퇴 안 했습니까? 자,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다음에 자질검증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민주노총 정교조를 응징하겠다. 그거를 내 국정 운영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경남에 있을 때 한번 붙어봤습니다. 헌법
파괴 정당다운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대로 주장하십시오.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 민주노총을 응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그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그 제가 반드시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거고 이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그 국정농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그런 정치 세력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후보님 11초 남았습니다. 말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고 판단. 지금 토론하고 있지 왜 일방적입니까? 아니요.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의 정책 공약을 검증해 주시겠습니다. 뼛속까지 서민, 뭐 그건 저하고 같은데 같은 흑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금수저들 뭐 이렇게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북 좌파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뭐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지금 안보 위기인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안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죠. 이명박 남 탓하실랍니까? 예, 그 정권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 위기는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했습니까? DJ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돈 대줬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동안 못한 외교로 못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유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이 믿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서민 이야기하면서 예, 서민 청년 군안위원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고 저는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이 공산주의 배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서민 청년들에게만 복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겁니까? 청년수당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청년구직수당 지급할 겁니까? 그거는 그 민주당이나 하는 청년한테 푼돈 지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 청년군안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홍 후보께서 민간이 만들지 않고요? 네? 민간이 만들지 않고요. 민간이 군안위원회가 만든다면서요. 민간하고 협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책 공약 검증 홍준표 후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님이 이끌고 있는 국민당은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권을 하시면 저희들하고야 뭐 협력할 일이 없을 거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이 어떻게 30몇 명 가지고 이게 국정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집권하면 이제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됩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지 집권이 그 국회 운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30몇 명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저는 보기에 호남 1중대가 민주당이고 호남 2중대가 국민의당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그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건데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했습니까? 협치를 했습니까?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기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예는 들지 마고요.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묻는 거는 호남 1, 2중대가 같이 출마를 했는데 어차피 대학원들 그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같은 당 아닙니까?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아니 떨어져 나온 당이죠. 박지원 대표가 대표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지금은 다당제가 시대 정치인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경제는 정말로 따뜻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주고 안보는 튼튼하게 하자는 그 점에 동의해서 지금 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드 배치도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지금 전혀 합당 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 총선을 통해서도 돌파력을 보여드렸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지금 돌파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아, 39석인가 그것만으로도 합당 안 하고도 민주당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0년 이래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국회 개원에 저희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당이 없었으면 추경 통과도 안 됐을 것이고 이번에 예산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헌들을 하고 국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합당 안 하실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 안철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이야기 빨리. 저는 강당과 결기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증명했습니다. 돌파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사람 5손가락밖에 뽑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우파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 편만 드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홍준표 보세요. 의원님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죽음이라고 제가 구속했는데 주도권 토론을 하고 그걸 부정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지금 세월호 배지를 이래 달고 계신데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내가 이야기를 해. 노무현 탕감한 일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그걸 제 법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탕감했습니까? 보세요.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비서실장. 법원에서 가만히 법정 보세요. 관리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걸 지시하거나 내가 이야기를 승인했다는 할게요. 것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법정 관리를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다음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기관입니다. 개인 채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탕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또 법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옛날에 이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아니,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 아니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래 또 청와대에서 범죄 하나 또 성낙 저지르는 없이 거예요. 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성낙 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습니까? 자, 네? 노무현 채권자들이 그 동의 안 노무현 했습니까? 정부의 승인 하에 예. 법원에서 채무를 탕감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캠코하고 그 공공기관의 채권을 관할하는 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법원의 법정 관리를 왜 관장합니까? 법원의 걱정 관리가 아니라고 내 수차례 이야기해도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캠코든 이런 쪽에 채무 탕감을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탕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좋습니다. 신세계 종검도 60억, 6억을 갖다가 소송 이기고도 가지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홍 66억을 준 겁니다. 세월호 저는 오히려 예. 그쪽으로부터 피해 입은 신세계 종검의 파상 관제인이 돼서 아니 그때 피해자를 대리했죠. 그래서 네, 소송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두분 뭐 하시는 또 말씀 문재인이 또 많겠지만 탕감해 주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잠시 좀 멈춰 주십시오. 아까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하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 그런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되지도 않은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질문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출범한 지가 1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23곳을 공천을 해서 12곳이 되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 4곳 중에서 3곳이 됐습니다. TK에서는 전성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10%도 안 되는 그런 정당에서 사실상 이것은 숨은 민심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국민들의 숨은 민심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서 대선에서 이기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고맙습니다.